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순위 한번 봐야죠. 자, 고구마 대세론을 흔드는 사이다가 있습니다. 굉장히 은유법과 별명을 저희가 섞어 쓴 것인데 이재명 성남시장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만 역시 넘어야 할 산도 한두 가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 하면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고구마와 사이다의 논쟁을 좀 붙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안 그만뒀나요? 저는 그만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팝시다. 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적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줍시다, 여러분. 이재명 시장이 정말 사이다 맞습니다.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탄산 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저는 든든한 사람이다. 자, 이재명 시장 여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사이다 고구마 논쟁처럼 고구마는 먹으면 답답하다, 그러나 배가 든든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문재인 대표가 직접 해주셨는데 저 논쟁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자고 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티즌들이나 뭐 이렇게 카페에 이제 회원 같은 분들이 주로 답답하다, 왜 이렇게 네. 말씀이 답답하냐,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이제 쉬운 언어로 네. 짧게 얘기를 하니까 시원하다. 네. 그래서 사이다와 고구마로 비교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또 재밌게 네. 고구마는 배부르지 않느냐, 또 네. 뭐 사이다는 시원하긴 하지만 목마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역시 이제 받아친 말씀 보니까 뭐 배가 고플 때 갑자기 고구마 먹으면 체하지 않느냐. 그런데 목을 좀 축이고 사이다를 마신 다음에 고구마로 배를 채우면 든든하다. 결국 이 얘기 나왔을 때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 나는 경쟁이라기보단 한 팀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사실은 경쟁 관계 아닙니까? 경쟁적인 팀이죠. 네. 결국은 안고 가야 될 상대고, 심하게 너무 공격하면 결국 나중에 본선을 뛸 때 네.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경쟁을 전쟁처럼 하지 말자라는 네.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진행자지만 저만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네, 이제 네, 패널들이 많이 네. 모셨는데 질문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구마 사이다 문제와 관련해서요. 고구마는 주식인데 사이다는 주식은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문재인 전 대표는 그걸 명백하게 인식을 하고 말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인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용도의 문제가 아니고 기능의 문제였거든요. 답답하냐, 안 답답하냐, 시원하냐, 이런 건데, 우리 문 대표님 입장에서는 프레임 전환을 좀 시도해 보신 거겠죠. 이 용도의 문제로. 고구마. 원래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저거는 그냥 간식으로 먹는 거였는데 그걸 주식처럼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하시는 거라서 그러다가 제가 그걸 따지는 건 좀 무의미해서 예, 예. 재미로, 재밌게. 그럼 뭐 주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대통령 선거에는 반드시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갈 생각이십니까? 그거 당연하죠. 그거는 일부에서는 뭐 저를 페이스메이커나 아니면은 뭐 스파링 파트너 정도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그건 뭐 그분들 생각이고 저도 저를 지지하는 뭐 최소 수백만 우리 국민이 계신데 저 마음대로 가다가 중단하고 이러면 안 되죠. 네. 지지율이 요즘 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떨어지거나 답보 상태인데 시장께서는 지금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그 경쟁력은 어디서 온다고 보십니까? 정치 패러다임이 변화됐는데 전에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동원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전면에 나서서 정치에 강제를 하는 상황이 왔고 그게 미국이든 영국의 브렉시트 또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도 보여진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결정적 변화를 겪고 있는데 네. 문제는 국민 대중의 뜻을 가장 가깝게 또 국민 대중의 언어로 대변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중에 제가 좀 눈에 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안철수 같은 유력 주자보다는 나다. 네. 그건 왜 그런 걸로 보세요? 정치는 표현하는 그 언어의 선택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거는 하나의 이제 현상에 불과하고 네. 실제 내용을 보면 정치는 네.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고 정치인은 대리하는 건데 실제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정치하는 것처럼 국민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대중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거부하는 쪽에 저 같은 사람이 선택될 여지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시장님 말씀이 조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은 탄핵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탄핵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는 조금 주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그걸 일찌감치 이제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네. 먼저 이제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사이다 같은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탄핵 국면에서는 이재명 시장의 효용론이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네. 선전과 선동하는 것 외에 실제로 탄핵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설득을 하셨는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그 야권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도 접촉을 해서 뭔가 이렇게 탄핵을 필요성을 좀 설득한 일이 있는지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탄핵은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이 하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한꺼번에 쓸려나가서 그야말로 침몰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속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힘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 에너지를 키우는 일을 하는 게 실제로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설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처음 저희 방송에 모셔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영상을 인터넷에서 보니까 굉장히 말씀을 재밌게 하시거든요. 오늘 굉장히 너무 진지하신 거 아닙니까? 꼬투리 잡힐까 싶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럼 한 대목 좀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창원에 가서 한 연설 저희가 영상을 보고서 재밌는 대목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립을 짓고 있는데 이 경남지사께서 이걸 없애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미 한번 떴어. 그리고 우리는 무상급식에 친환경급식에 막 이런 것들 막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 싹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게 비교가 되게 비교가. 홍준표 지사님은 저의 비공식적인 홍보대사신데 박근혜 그 여사께서 그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니까 한 소리예요. 저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본인이 국민을 상대로 구라쳤던 증세 없는 복지를 성남시에 진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본인은 구라했지만 저는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환영을 받게 되는 제일 큰 1등 공신은 첫 번째 홍준표, 두 번째 박근혜 여사였는데 이 두 분이 지금 자빠지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실제로 이번 사태의 최고 큰 피해자입니다. 앞으로 어떡하라고. 이 시장께서는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나는 그 한국에 말하자면 트럼프보다는 샌더스다. 네. 이렇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샌더스에 비유하셨던데 네. 어떤 면에서 본인이 샌더스와 유사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로 한국의 트럼프로 네. 비춰지는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로 비춰지는 이유는 트럼프가 성공했고 또 그걸 비유하는 게 사실은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한 것이죠. 트럼프와 샌더스는 정치 행태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정치 기득권자들을 잡아먹으려고 시도해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고 결국 민주당은 기득권으로 그걸 막아서 그 샌더스는 막았지만 결국은 정치 권력을 잃는 그런 실패를 했죠. 그런데 저는 지향의 측면에서 샌더스와 트럼프는 완전히 다르죠. 샌더스는 다수 서민 대중들, 사회적 약자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주장했고 트럼프는 출신 자체가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 기득권자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취하는 태도도 저한테 자꾸 트럼프 비교하시는데 저는 트럼프처럼 불합리한 예를 들어 막말 네. 또는 해서는 안 될 주장 이런 거 하지 않거든요. 네. 조금 거칠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지향이라는 측면이나 아니면 정치 행태라는 측면에서 실패했지만 샌더스에 가깝다고 보고 굳이 제가 부탁을 드리면 저를 한국의 성공한 샌더스 이렇게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한 샌더스.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 여름 이전에 대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면 네. 인기를 폭발적으로 얻었던 샌더스와 대선에 당선된 트럼프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합치지 마시고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거를 선택을 하라면 이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뭐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겨야죠. 트럼프가 되더라도 난 이기는 쪽으로. 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함정 아니었나요? 아니, 함정이 아니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저 질문에 네. 비슷한 대답이 나오셔서 말씀드리는데, 트럼프가 저는 성공한 것이 네. 사실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선거 운동을 했고, 발언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줍지 않게 다 끌어안겠다라는 것을 버린 것이 하나의 성공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혹시 네. 이 시장께서도 자 나를 지지할 사람은 소위 말하는 진보
그쪽이 많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한테 맞는 정책, 말, 발언, 행동 이거면 됐지. 나를 뭐 찍지도 않을 무슨 뭐 보수계 그건 나 신경도 안 쓴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은지? 저는 저를 뭐 보수니 진보니 분류하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굳이 말한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 실질적으로 공평하고 평등하고 인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나라. 이건 사실 보수의 가치거든요.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를 만들자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 보수에 가깝고요. 제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 진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정책 또는 제가 하는 주장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중도 확장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 중도 또는 부동층, 서양식으로 말하면 스윙 보터들은 네. 자기 이익을 따라 판단하지 정치적 정체성 때문에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 실적을 보여주는 게 저는 실제로 중도를 저는 확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례로 보면요. 제가 분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든지 또는 여론조사 혹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제가 지지자 중에 중도 보수 포션이 그 문재인 후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남이란 지역이 이제 분당도 있고 성남 네. 구시가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 소득도 많고 고학력자도 많은 지역에 시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인데 기억하십니까? 네. 이제 판교 지역의 환풍구가 네. 붕괴된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회에 등장하셨던 시장님의 모습인데 네. 질의응답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네. 장면 먼저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풍구를 1.5m 이게 올려놓은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올려놓은 이유. 한꺼번에 대답하겠습니다. 저도. 아니, 제가 질문한 답변하세요. 답변 기회를 주고 답변하셔야지. 네, 그러면 아까 어떻게 질문한 잘못을 이야기하세요?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질문을 수없이 하셨는데 아니, 1.5m 올린 게 뭐냐고 답변하라는데 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웃었어요? 시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지금? 저희도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100만 시민을 대표하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해요? 발언한 거 얘기해요? 없습니다. 아직 지금 다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왜 웃는 거예요? 웃는 이유가 뭐냐고?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예? 기가 막혀서 뭐가 기가 웃었습니다. 막힌데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실실 쪼개고 웃고 있습니까?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지지자들은 이제 환호했을 것 같고 그렇지 네. 않은 분들은 좀 눈살을 찌푸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양면이 있죠. 네. 이제 국회가 당시에 저는 참고인이었거든요. 증인도 아니고 협조하러 간 사람인데 질문만 막 하면서 한 번도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네. 제가 좀 약간의 저항을 한 측면이 있죠. 그거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뭐 좌건 우건 관계없이 야당 의원들이 늘 했던 방식이죠. 근데 그건 옳은 건 아닙니다. 누가 했든 네. 간에. 그건 고쳐야죠. 네. 예를 들면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네. 답을 듣기 위해서 보냈고 저도 100만을 대표하는 시장인데 너무 무슨 동네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질문에 답을 하겠다. 뭐 그렇게 했던 건데 뭐 점잖지 않게 보는 측도 있고 뭐 네. 시원하다 이런 생각하는 측도 있고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오신다면 저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전국적 지지율 15% 후보답게 좀 달리 하시겠습니까? 우리 강기훈 의원께서 저러시면 똑같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으시겠죠. 네. 그 앞서 이 성공한 샌더스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실패한 샌더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2020대 총선 공천 때도 그렇고 네. 또 추미애 대표가 당선될 때도 그렇고 친노 세력이 굉장히 강한 정당, 또 친노뿐만 아니라 친문재인 세력이 강한 그 조직력을 갖춘 정당이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높지만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본선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당내 경선에서 샌더스가 그 조직력에서 앞섰던 힐러리 클린턴한테 졌던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를 바라는 소위 야권 지지자 국민들께서 미국이 겪은 민주당의 실패를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알고 있죠. 기득권의 벽으로 새로운 신진 세력을 막고 국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게 하면 정권 탈환에 실패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그 부분을 파악하고 지원할 거라고 보거든요. 본선 경쟁력을 굉장히 중시할 것이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되게 이제 상상하기를 저번에 당대표 선거처럼 당원들이 뽑지 않냐 이런 착각을 하게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경선 규정가 만들어진 일도 없고 네. 2012년 룰에 의하면 온 국민이 원하는 사람 다 찍을 수 있었거든요. 1인 1표. 네. 50%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까지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지금 우려하는 그 걱정을 해소할 거라고 봅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뭐 트럼프의 사례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게 트럼프의 막말처럼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네. 이재명 성남시장의 어떤 이제 검증대에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게 과거 그 욕설 논쟁 아니겠느냐. 네네네. 뭐 그 점이 벌써부터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앞서다 보니까 이제 이 네티즌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네. 그 음성 파일을 듣고 아 뭐 이미지는 좋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네.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드리면 이건 사실 네.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요. 2012년, 2014년, 2016년 이번 총선 전에 나왔고요.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수없이 많이 이제 겪은 일이고 또 이거를 부분만 떼보면 뭐 엄청나게 잘못한 거죠. 제가 뭐 인격이 부족해서 실제 욕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청자를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형제가 여러 있으신데 칠남매죠. 형님과 형수님 사이에 무슨 불화 때문에 좀 형수님께 욕설이 담긴 얘기를 하는 것이 네. 녹음이 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는 7남매인데 다른 네. 형제들은 청소부, 뭐 건설 노동자, 환경미화원 이런 거 하면서도 전혀 이런 데 시정에 개입을 하지 않는데 네. 유독 그 네. 셋째 형님 부부만 제가 취임하자마자 본인이 나 시장 친형이다 알고 다니면서 공무원들한테 이런저런 지시하고 네. 심지어 백화점, 롯데백화점 가서 직접 단속하다가 뭐 직원들 폭행해가지고 처벌도 받고 아, 현직 시장의 형님인데 공인회계사시잖아요. 회계사죠. 그런데 백화점에 직접- 가서 이걸 직접 단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벌받았죠. 뭐 네. 입원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 인사 개입하고 뭐 누구는 승진, 누구는 뭐 또 이런 것도 하고 대학 교수 자리 요구하고 관내 대학에 자리 네. 만드는. 근데 이걸 허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순실보다 더 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걸 막았죠. 네. 전화도 차단하고 공무원들한테 전화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고. 그러니까 우리 이분이 시장실 앞에 와서 저를 만나려고 농성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남판 만사 형통이 될 형통, 뻔했던 예. 걸 막았다는 겁니다. 되려고 했죠. 네. 근데 그게 통로가 다 막히니까 이제 인연 끊고 살던 어머니한테 가서 협박을 한 거예요. 네. 저하고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다툼이 벌어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예를 들면 있을 수 없는 폭언. 네. 뭐 내가 나온 어디를 찢어 죽여버린다. 뭐 네. 이런. 또 심지어 때려가지고 입원시키고. 아, 형님이 친어머니를 때렸다고. 때려서 입원했어요. 처벌받은 공소장도 있죠. 네. 어머니가 하도 위험하니까 접근 금지 명령도 지금 받아가지고 네. 오지 마라, 못 오게 해달라, 뭐 이런 것까지 했는데 이 녹음 그 테이프가 녹음된 날이 어머니를 때려서 어머니가 입원한 날입니다. 네. 경찰에 조사받고 나오면서 저희 가족들하고 이제 막 이런저런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를 녹음한 거를 네. 제가 이제 뭐 형수에 대해서 험한 얘기 한 것으로 그 중에 제가 욕한 거 일부 있어요. 아, 형수에게 욕한 게 있긴 있다.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아주 심각한 표현적 발언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형님과 형수가 한 얘기죠. 아. 어머니한테 한 얘기. 네. 이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네. 한 거를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시장님 설명을 들으면 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네.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이제 대선 주자고 또 이제 네. 지지율이 높아서 유력 대선 주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집안 문제도 네. 저렇게 대화로 잘 풀지 못하는데 나라 살림을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의심을 좀 가지고 있는 국민이 네. 있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앞으로 뭐 형님하고 화해를 하신다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이제 화해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분이 뭐 그 공개된 자료도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우리 형수하고 조카가 이제 강제 입원도 시켜서 한 2달 치료도 받고 했던 분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언론에 제 이름이 많이 나오면 막 흥분하는 네. 거예요. 네. 그거를 저도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쉽게 해소는 안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얘기하는데 네. 형제 그 분가한 형제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네. 저도 노력은 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공직자의 가족들이 네. 그 가족의 위세를 이용해서 소위 비선으로 네. 책임 없는 권력을 행사할 때 얼마나 잔혹한 결과가 오는지를 저는 많이 지금 봤거든요. 보고 있죠, 뭐 또.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네. 노무현 대통령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노무현, 뭐 김영삼 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고 초기부터 철저하게 막았죠. 네. 그게 이제 가족 간 분란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왔지만 저는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 역설하고 그래서 녹음당해서 지금도 가해를 당하지만 지금 박사모 회장까지 가셨거든요. 저를 네.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죠. 이런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형님이 진짜 시정 개입 진짜 막 계속해가지고 사고 났을 경우를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이 행복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성남시장으로 주목을 받으셨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